네, 대기만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셔야겠죠. 그리고 나쁜 투자 습관도 버리셔야 될 겁니다. 주식 닥터스와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멘토는 윤정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수가 많이 낙폭을 했다가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많은 분들이 좀 흥분을 했어요. 이거 정말 돌아서는 거 아닌가 하는데 윤정조 대표께서는 계속 현금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일단 그 부분이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계속 현금 비중을 또 높여놨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1900포인트에서도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중간에 이제 정리를 못 해드리고 지금 자락에서 결국은 이제 줄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500포인트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반등 나올 때 굉장히 흥분을 했었는데 네. 현재 기준에서도 최소 범위 50% 이상 현금 기준을 설정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은 또 준우 씨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오늘 제가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저씨라고 해주신 남자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주식시장에 입문한 투자자입니다. 작년 2월에 CMA에 가입하면서 주식이라는 걸 알았고 2달 동안 공부를 한 뒤 직접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눈에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네요. 네. 안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답답하시죠. 제가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식은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지 전문가가 주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으셨어요. 이게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크게 주식시장에 성공하면 이게 명언으로 남겠죠? 그렇죠.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작년에는 수익이 많이 났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종목을 거의 다 정리하고 지금은 매일 유업 한 종목과 현금 90% 비중으로 보유 중인데 네. 제가 잘 팔고 나온 건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 투자 전략 세워주셨을 때 하는 얘기와 맞춰보면 네.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손실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시장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데 일단 90%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럼요. 마음은 일단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이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늘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이, 정말요? 고맙습니다. 예. 도움이 되신다니까 저희 너무 뿌듯해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요. 예. 저희도 사실 방송하기 좀 힘들고 투자자분들에게 해드릴 말씀도 없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예. 도움이 많이 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예, 예. 네. 자, 지금 직접 투자에 뛰어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따로 직업이 있으시고 주식 투자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장사를, 상업을 하면서, 예. 틈틈이, HTX 보고, 음. 전문가들 주로, 네. 네.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예. 깨닫고, 예. 내가 이제 종목을 고르기보다, 네. 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 종목을 받아서, 네. 이 시장과 대비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할 때, 네. 그 종목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또 본인이 그 종목을 가지고 조금 더 보신 후에 매수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할 때만 네. 이런 매수로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SK텔레콤이 나왔고, 기아차 나왔고, 예. 현대차, 제일모tor 이렇게 네 종목의 추천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이제 매매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망 중에 있고, 네. 제가 이제 매매를 할 타임을 미국 시장이 한 300-400포인트 오르고, 네. 요즘 많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예. 우리나라 장에 반등 기미가 있을 때,
이 추천 종목을 이제 시초가에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다가 잘못 들어갔다고 할 경우 다시 손절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좀 매매 패턴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 네. 뭐 추천이라는 말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종목을 꼭 사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받으셨다가 바로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해외 상황이나 우리 시장 상황이나 조금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면은 그 무렵에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신다. 네. 음. 근데 시장이- 본인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을 지금 갖고 계시고요. 그 방법대로 하고 계신데 지금 현금 비중 90%라고 네.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현금 비중 90% 만드실 때 어떻게 손실이 좀 많이 나셨었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손실은 거의 없고요. 손실 없이요. 한 3% 정도? 손절을 하셨군요. 3% 손절. 지금 제가 한 3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2,897만 1,900원 이렇게 남았으니까 한 3% 조금 넘게 손실 구간에 있네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뭐 3% 손절, 넓게 잡으면 여유 있게 잡으면 5%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3% 손절하셨다는 건 굉장하신 예. 탁월한 선택이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는 1년 반 정도. 예,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본인만의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요. 이러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아까도 거기 읽은 그 내용에 있듯이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 펀드에 먼저 관심이 있어갖고 네. 거기서 돈이 좀 목돈이 생겨가지고 네. 펀드를 하려고 이제 은행을 찾아갔었는데 예. 네. 거기서 이제 펀드라는 거 주식에 투자해갖고 간접으로 그렇죠. 투자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 김에 차라리 내가 직접 한번 예. 주식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래처를 쭉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네. 남대문 명동에서부터 이쪽 동대문 제가 마장동에 있는데요. 예. 네. 동대문까지 오면서 이제 주식 뭐 현대증권이나 이런 데 있는데 예. 신한증권 이제 찾아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걸 여쭤보면은 네. 네.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답 물론 그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지만은 네. 내가 받아낼 때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옛날엔 이제 안 봤죠. 텔레비를 예. 한국 경제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한 종목을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분석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아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아이고, 네. 밤 12시까지 해서 와. 틈틈이 이제 배달하고 거래처 수급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 빼놓고는 예. 여기 이제 저 텔레비를 시청을 하는데 네.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예. 내가 1년 반짜리가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고르는 것보다 이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지 않는데 네. 나는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럴 때 그 종목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시장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장에 이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할 경우에 네. 수급이 들어오고 좀 괜찮게 오늘같이 이제 기아차처럼 예. SK텔레콤처럼 예.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시초가 조금 지나가지고 네. 장중에 이 주식이 이 시장의 방향을 잡을 때 예. 그때 이제 타임을 잡고 들어가고 네. 그렇다면 그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네. 시장에 반응 안 할 때는 그날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쉬는 거죠. 뭐. 예, 뭐 웬만한 고수분들보다도 네. 너무너무 차분하게 본인의 투자 습관을, 투자 전략을 잘 지키시면서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마장동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육류 관련된 일을 예, 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시장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히 안 좋아요. 저 촛불시 그것 때문에도 너무너무 예. 안 좋고 아주 치명타를 맞았죠. 아, 그 그러시군요. 광우병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네.
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좀 본인이 하고 계시는 본업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주식 투자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예, 지금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만 잘 지키고 나가신다면 정말 너무 수익률도 좋고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늘 솔직한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저희가 궁금하신 것, 또 갖고 계신 종목에 관한 얘기들 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요, 1년 반 되신 분 같지 않아요. 저희 예. 방송을 정말 모범 답안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꼼꼼하게 잘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쭉 보시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바로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선별하시고 시장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요.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다른 건 안 들어오고 너무 종목만 예,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목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종목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이 왜, 뭐 하는지까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넓게 들으셔야 돼요. 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또 가끔 이제 욕설이 담긴 또 항의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예.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특정 종목에 너무 집착해서 그거를 얘기가 나오는 즉시는 바로 매수를 하시고 네. 대처를 못 하시고 손실을 보신 경우가 많은데 예. 이분같이 그 정보를 조금 활용하신다면은 그런 낭패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멘토께서 지금 쭉 들으셨는데요. 예. 지금 현금 비중이 90%인데 손실률이 3% 3%에서 정도. 끊어내셨다. 예. 잘하셨죠? 지금 어떠신가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예. 그 당시에 펀드를 가입하실까 생각을 하시다가 직접 투자를 뛰어드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물론 매매를 배우셨으니까 좋은 경험도 되셨을 네. 텐데 생업의 일정 부분을 또 이쪽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좋은 패턴을 지금 뭐 가지고 가시는 기준은 아니고 네. 펀드하고 수익률을 제가 뭐 대략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네. 일단은 펀드 상품이 대부분 그 시장 수익률보다 크게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도 적절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좀 방어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작년 4월 기준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 사연 주신 분께서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하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같은 조건의 그 기준이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권에 좀 매도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점이라면 아마 수익률은 펀드 쪽이 일부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셨는데 3%다. 그러시면은 굉장히 선방을 하신 건데 네. 작년 뭐 4월 기준에서부터의 기준이시라면은 사실 월등히 높은 수익은 아니다. 다만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 기준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신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외부 자금을 더 당겨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 내용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초기 자금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예, 3천만 원. 예. 그러한 부분도 자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 다만 이제 그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시지만은요 주관적인 판단이 일단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개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손절이고 네. 또 수익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서 손실도 지켜내지 못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손실폭도 3%, 5%뭐 요즘 같은 시장에선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10%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은 네.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께서도 지난주에 정리를 하셨다면은 뭐 반등을 이용해서 뭐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시장 지수 자체가 1년 만에 가장 1년 이상 된 거죠. 네. 가장 저점까지 계속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정리를 이렇게 잘 하셨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 부분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시장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용기 부분, 이 마인드를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당연히 살아나야 되겠지만 네. 만에 하나 이제 시장이 좀 더 침체기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지켜나가실 것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 게 저는 이제 그 시장이 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자꾸 외부 자금을 땡겨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네. 자꾸 파생 상품을 보시게 돼요. 예, 한 방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죠. 손실률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계속 순환성으로 네. 이 주식시장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충분히 또 시청하시는 분들 들으실 때에도 이 정도로 현금 배정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를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주식 투자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일하시는 게 본업이 뭐 네. 이렇게 배달하시고 이러시는 일이다 보니까 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 네.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일단 뭐 매번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뭐 기아차도 예. 3분기 또 흑자 전환되는 그런 재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SK텔레콤 통신주도 이제 방어주 기준 잡더라도 굉장히 통신주가 지금 사실상 강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2, 3주 전에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7월 말 생각해 보시면 7월 말 기준에서는 업종 기준에서 이제 건설업종. 그리고 그때는 IT가 무너지고 보험이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그 2, 3주 전에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조선 또 철강 굉장히 강했죠. 근데 조선 철강이 지금 또 고점 대비 20%씩 막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상 제한적인 범위의 매매 사인을 들이더라도 강한 종목 위주로 나오는 현상이 많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1300포인트대인데 이 부분에서 100포인트 올라와도 1400포인트 초반이거든요. 초중반.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강한 수출주라든가 이런 부분의 반등폭도 제가 볼 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다 전체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겠지만은 그러한 범위에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놓고 보실 때는 10시간을 타리고 오신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밤 12시까지 예. 오신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뭐 특정 증권사 전혀 모르시겠으면 지금 사용하시는 HTS 아니면 뭐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서 예.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느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시황 전략 내용부터 해서 잘 나옵니다. 예. 종목까지 잘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자료를 갖고 나오시지만은 그 리서치 내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서치 내용을 처음에는 한 군데만 보시고 네. 그 다음에는 반대 의견 나오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쪽은 좋다 그러고 한쪽은 나쁘다 그러고요. 둘 다 읽어 보신 이후에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매매하셔도 충분한 범위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시면 지금 뭐 현금 90%시면 뭐 굉장히 여유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증권사 뉴스레톡은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뭐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게 어려우실 때는 이제 홈피 주소를 물어보셔서 뭐 주소 당연히 뭐 쳐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즐겨찾기 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얻는 정보력이나 선별력을 봐서는 분명 이 활자로 보셔도 그 안에서 정보를 좀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반대 의견도 같이 챙겨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예. 항상 시장에서는 긍정론과 이 부정론을 같이 그럼요. 적절히 살펴봐야 되니까요. 네. 일단은 뭐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이 필요한 것 같다. 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또 환율 상황과 최근 들어서 실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기아차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예. 보면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종목인데 일단은 90% 현금 보유 비중 조금 더 지켜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주셨어요. 네. 저희 멘토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현금을 만드셨다는 게 어떻게 만든 겁니까? 굉장히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땐 고민하시다가 만든 현금입니다. 그럼요. 이 현금을 못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 정리할 걸 그래놓고도 지금 오늘 개장 초에는 미국장 깨졌으니까 막 걱정하셨다가 네. 오히려 또 낙폭 줄이니까 야 요거 봐라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그래서 자꾸 못 줄이신단 말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이 네. 버스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버스 기다리다 걸어갈까? 하다가 딱 걷는 순간 또 뒤에서 맞아요. 못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택시 타는 꼴. 예. 기다리다 택시 타는 꼴이 될까봐 이제 그렇죠.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은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어떤 엄청난 모멘텀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일단 전체 시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지금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일부분이 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금리도 인하했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다면 시장이 점진적인 반등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또 실물 경기 전이 때문에 더 무너지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각국의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유동성 공급입니다. 네. 그거는 사실상 또 일시적인 현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그 어떤 특별한 모멘텀,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아니면은 지표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금리 인하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구제한 이런 부분의 효과 부분이 가시적으로 표출이 된다. 혹은 예상외로 기업 실적들이 미국도 수출 쪽에서 그나마 유지를 해주고 우리나라도 개선된다. 그렇다면은 확인하고 들어가시더라도 절대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접근해 놓으시면요. 한 단계 더 추락하면은 또 편입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신 현금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조금은 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으로 돌아가고 나서 매수에 가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물타기라는 것 자체도 하락 구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럼요. 말씀드리는데 매수를 하셔서 또 하락하면은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또 유혹이 생깁니다. 더 사고 싶으시죠? 추매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네. 현금 비중이 이제 10% 혹은 100% 현물 투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윤정주 대표께서 시장 진단해 주실 때는 항상 현금 비중을 말씀해 주셨고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는데 진짜로 이제 더 하락을 했어요. 더 하락을 하고요. 기대와는 달리도 움직이고 기술적 분석도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만 절대 놓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는 대단히 강합니다. 아쉽게도 만약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상태니까 글로벌 증시하고 똑같이 연동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장 중에 5% 넘게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기에 연동돼서 흘러갔을 때는 2% 수준에서 멈춰져 있고요. 지금 이제 낙폭 줄이는 과정 속에서도 다행히 이제 중국이라도 반등을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4% 하락에서 뭐 2%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동되는 폭이 있는데 중국은 70% 하락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아래 꼬리를 달았더라도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지금 87년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이 났을 때 그때 월간 단위에 30% 빠졌어요. 물론 그 월 단위의 30% 계속 올라가다 하락이었고요. 지금은 네. 이제 무너진 상태의 하락이 되는데 네. IT 거품이 깨져 나갔을 때 그때 한참 밀리다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폭에서 마지막 패닉 단계가 네. 주간 단위에서 17%가 빠졌습니다. 주간에요. 한 네. 주 동안.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그 미국장에서 꼬리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조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예상할 수도 없겠고요. 네. 다만 현재 기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부터는 패닉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각국의 이제 뭐 정부나 중앙 그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심리적인 면이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CRB 차트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급락하면 물가 안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표를 원하고 있는데 그 지표 부분에 있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지표가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표 개선 폭이.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물론 이제 실물 경기로의 전이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범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요가 급감을 해서의 범위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히려 지표 개선 폭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 가격인데요.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몰린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 가격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온수당 1000불을 넘어간 거 그게 고점이고요.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뭐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해도 880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에 부담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실질적인 재료 부분은 네. 금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시간도 3시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요. 일단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를 같이 단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예. 좀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리 부분을 놓고 보면은 먼저 움직였던 쪽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9거래일 휴장한 이후에 9일 휴장한 이후에 다시 개장이 됐을 때 조금 강한 이유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4개월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하를 해줬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단기적인 강세.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이 다른 요인들 다 빼고요. 그냥 놓고 보셨을 때 현재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냐. 그러면 그 전에 2004년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2004년도 1%에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더더욱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다면 다른 요인 다 떠나서 금리를 마지막 보루인데요. 인하해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죠. 예.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범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경기가 네.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근데 지금쯤은 이제는 인하를 해줘도 금리 인하는 대표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금리 인하 부분이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범위가 경기를 어찌됐건 살리겠다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좀 푼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짧게 그냥 넘기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영국이라든가 영국은 벌써 인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힘듭니다. 환율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연말 이후나 좀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주요국 정책 금리를 놓고 본다면은 미국 쪽 기준에서 2004년 6월 이전 5월까지의 1% 수준. 그때 당시보다 지금 경기가 더 굉장히 침울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렇다면은 금리 효과 부분 일단 한 차례 볼 수 있다. 그럼 네. 기술적 반발력이 일단 나오니까 그 이후의 추세 부분을 그때 가서 논하자.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네. 네. 50% 이상 현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좀 심하다 할 경우에는 80, 90%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앞선 전략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또 주식이 없다 보면은 반등 나올 때 패닉에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내동매매를 합니다. 네. 먼저 번 수요일 날 미국 증시 500포인트 상승했을 때 갭상승 이후가 우리나라 밀렸거든요. 네. 그 다음날 또 밀리고. 근데 그런 범위에서 쫓아가게 돼요. 그럴 바에는 그럼 뭐 8, 90% 만약에 현금 비중을 지난주에 잘하셨다. 그럼 여기서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영향 받아서 수출주 들 빠졌죠. 네. 반등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2위, 3위 종목 조선철강이 20% 이상의 하락이라면 그런 범위에서 요 정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될 정도예요. 반등 나왔는데 요 정도. 나만 주식 없다 이런 예, 거.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